네, 위기 뒤에 기회가 오고 또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죠. 주식시장, 뉴욕발 반등에 우리 국내 증시도 훈풍을 기대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일 텐데요. 그럼 오늘장 특징주 이분과 함께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메리츠증권 손지웅 차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럼 우리 차장님과 함께하는 세 가지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상장 폐지를 면한 오스템 임플란트가 115일 만에 거래가 풀립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는데 오늘 재개 첫날인 만큼 주가 흐름은 반드시 짚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우주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우리나라에도 미국 나사와 같은 우주청이 설립됩니다. 경남 지역이 확정됐는데요. 우리나라 항공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폴란드, 불가리아에 가스 공급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서방 제재에 맞서 에너지 무기화를 행동에 옮기는 모습인데요. 러시아를 둘러싼 관련주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볼게요. 네, 위기 혹은 기회로 첫 번째 키워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를 겨우 면했습니다. 참 다행인 소식인데요. 4개월 만에 거래 재개인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의 대응 전략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거래 재개 전에 이번 주에 1분기 호실적을 또 발표를 했고 회사 측에서는 뭐 자사주 매입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만 일단 지금 4개월 정도의 거래 제한 기간 동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아웃소싱 자금들 그리고 공모 펀드 같은 경우도 의무적으로 좀 매도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감안을 했을 때에는 거래 초반에 좀 하락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스타일적인 면에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좀 보신다면은 갖고 계신 물량의 일부를 조금 로스컷을 반드시 로스컷을 하시는 전략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 성장성을 보시고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은 뭐 주가 하락이 충분히 일어났을 때 뭐 매력적인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낮추셔서 장기적으로 회사 성장성을 계속 확인하시면서 보유하고 가신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가지고 계신 분들 단기적으로는 물량을 덜어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셔도 괜찮겠다. 추가적인 매수 구간은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횡령 배임 혐의로 또 물의를 빚었던 한 종목이 있죠. 골드NS가 거래 재개 후에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터치했어요. 그럼 오스템 임플란트도 위기를 딛고 계속해서 반등할 수 있을까요? 골든S랑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를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든S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이 상한가 가기 전에는 1,000억 원대로 굉장히 작았고 재무 상황도 사실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적합한 종목은 아니었었던 거고요. 반면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횡령 혐의로 인해서 거래 제한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성장성도 많이 부각이 된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도 많이 투자를 했었던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따라서 뭐 골든NS 같이 뭐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가 바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반등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까 계속해서 거듭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종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우리 해당 종목도 헬스케어주나 의료기기 또 임플란트 관련주 내에서는 또 다른 종목, 또 괜찮겠다 하는 종목은 없을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루트로닉 같은 뭐 미용 기기 쪽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중국을 제외한 뭐 일부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리오프닝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사실 뭐 미용 기기에 대한 전방 산업의 수요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도 이미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한번 레벨업이 된 상황이고요. 따라서 뭐 매크로 변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이 받는다면은 루트로닉이나 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좋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 방어주 내에서는요,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들 한 번씩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루트로닉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등의 종목들 한 번씩 짚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K나사 이렇게 문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경남에 한국판 나사인 항공우주청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어제 발표가 났는데요. 대통령 측 인수위원회가 항공우주청 설립지로 경남을 공식화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우주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형주로는 뭐 카이 항공우주,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꼽을 수 있고요. 뭐 중소형주 중에서는 인텔리안 테크, 세트렉아이, AP 위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 이슈를 배제하고 또 보면은 한국 항공우주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가 흐름이 견고했는데 뭐 방산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좀 글로벌 군비 증강 수혜를 보는 입장이라서 항공우주청 모멘텀을 뭐 배제하고서라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항공주, 방산주랑 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올라가는 겹섹터로서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리면 비슷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도 그래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계신 뭐 종목들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투자하기 좋은 항공주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대형주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항공우주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쪽에서 성장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주가 하방이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항공우주청과 같은 이런 본격적인 뭐 예산 확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대형주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로 눈을 한번 돌려보셔도 좋겠습니다. 말씀해주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한화에어로페이스 한 번씩 여러분들께서도 눈여겨보셔서 투자 관점 짚어나가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또 러시아. 참 계속해서 러시아발 이슈로 인해서 울고 웃은 종목들 섹터군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석탄, 에너지 할 거 없이 뭐 식품주도 굉장히 크게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이번에는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있는 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라는 소식을 어제 또 내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곡물, 석탄, 정유 등 계속해서 또 이제 상한가를 또 기록했었잖아요. 이번에 천연가스 관련주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하셨다시피 뭐 어제 루브라 결제 거부한 불가리아랑 폴란드 등의 이제 러시아가 가스 공급 차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이로 인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관련주들이 사실 뭐 상한가도 나왔고 굉장히 좋았던 상황입니다. 뭐 이런 테마를 보실 때는 항상 뭐 전쟁 양상이나 시장 시장 방향성을 좀 같이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쟁 갈등 양상이 심화된다면 사실 천연가스 가격은 또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상황을 좀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또 천연가스 섹터군들도 한 번씩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켓습은 마칩니다. 서방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렇게 전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 사실상 완화 말고 종결이 되면 지금 가지고 계신 원자재 관련주 그리고 또 에너지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서 내보내야 될까요? 말씀하신 게 결국 뭐 평화 협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뭐 체결할 거냐 뭐 그 이슈인데 만약에 뭐 평화 협정이 타결이 된다면 사실 유가나 뭐 천연가스, 뭐 곡물 가격들이 한 단계 레벨업이 크게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관련주들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하한가도 사실 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도 모니터링 하셔서 만약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포트폴리오에서 편출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에서 편출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더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내보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은요. 메리츠증권 손지웅 차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